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하우스 히아신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1월) 선정도서로 김세현 선생님의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연길 날씨가 참 맵자기는 맵자네요. 도착하자마자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의료비 예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입니다. 박 후보 문 후보께서는 입원과 외래 전체 진료비 90% 보장을 약속하셨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4조 내지 20조 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 지금이 건강보험료를 2배 정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다. 문 후보 해마다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자가 부담하는 사람이 350만 명, 1000만원 이상은 100만 명이다. 박 후보님이 말씀하신 4대 중증 환자가 그 가운데 15%다.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하도록 하면 된다. 박 후보 그래서 4대 중증부터 시작하겠다. 재정 형편 봐가면서 보정상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상은 지난 2012년 12월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차 대선 후보 초청TV 토론회에서 복지 실현 방안과 재원 마련에 관하여 공방을 벌인 부분을 따온 것이다.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 부분에 대하여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언뜻 드러나는 이야기만으로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복지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12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 경제 섹션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올해보다 11% 늘어 성장에 쓸 재정 여력 약화. 내년 정부의 복지 지출이 사실상 100조 원을 돌파한다.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 5천억 원으로 정해 25일 발표했다. 이중 복지 지출은 올해보다 4.8% 늘어난 97조 1천억 원으로 돼 있지만 정부가 이자 차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재정융자 사업 5조 5천억 원을 합치면 광의 복지 지출이 102조 6천억 원에 이른다. 10.8%의 복지 지출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 5.3%의 2배가 넘는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보다 1.2%포인트 높은 29.4%에 달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예산 중 복지 지출 비중은 아직은 미국 44.3%, 영국 45.8%, 프랑스 54.3%, 독일 57.8% 등 OECD 선진국들보다 낮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의 복지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30년이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 지출로 나가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매년 자동적으로 7 내지 8%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것이다. 기사에서 보듯 경제 성장이 발목을 잡을 만큼 복지 예산이 지출이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 대선 토론에 나온 후보들은 4대 중증 질환, 심장병, 희귀난치성 질환, 암, 중풍에 대한 통계만 언급했지만 중증질환이 되기 전 단계와
만성질환자까지 합치면 대사질환으로 인한 국가의 의료비 지출은 어마어마할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만성질환자 가족의 생활의 질이다. 집에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세가 기우는데 환자 간호에 가족 전체가 매달리게 되고 당사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가정의 행복은 저만치 물러가 버린다. 여기 획기적으로 의료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국가가 복합 활성 효소를 통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끌어안는 것이다. 인체 정화를 통해 만성질환이 발생을 미리 막는다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귀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행복지수도 올라갈 것이다. 이보다 획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져줄 방법은 없다. 더 이상 복합 활성 효소를 건강식품이라는 굴레에 묶어두지 말기를 바란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집 나간 소처럼 되찾아오기 어렵다. 행정부처 강료 및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팁. 건강 10계명 1. 바른 호흡을 하자. 인체는 호흡을 통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4분 이상 호흡을 멈추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호흡은 가능한 길게 배로 해야 한다. 가슴, 어깨를 움직인다거나 짧은 호흡, 역호흡은 건강 수명을 줄인다. 가급적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2. 물을 제대로 마시자. 물은 4일 이상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만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은 정소제다. 많이 마시면 노폐물이 배설되어 혈액이 맑아진다. 물을 마실 때는 자주 식사와 식사 사이에 홀짝홀짝 마시되 하루 1.8리터가량을 섭취한다. 식사 30분 전부터 2시간 후까지는 물을 삼가야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다. 3. 햇빛을 쬐자. 햇빛은 에너지와 생명의 근원으로 하루 30분가량 쬐다. 봄, 가을 기준. 햇빛은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변화시켜 칼슘이 흡수를 도와주므로 뼈와 치아 등이 튼튼해진다. 햇빛은 임파구와 식세포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인체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성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세로토닌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햇빛은 피부를 튼튼히 해주고 각종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 4. 음식을 바로 먹자. 식사는 5시간 내지 6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간식, 야식, 과식을 삼가해야 한다. 야식을 할 경우에는 아침을 걸러서 소화기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 현미, 통밀가루 등 통째로 된 음식을 위주로 섭취해야 한다. 해조류, 녹색 채소, 콩류를 자주 먹자. 반찬은 5가지 내지 6가지를 끼니 때마다 바꾸어가며 먹되 천천히 오래 씹자. 과일은 식전 20분에 가급적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5. 꾸준한 운동을 하자. 몸을 움직이게 되면 혈액이 잘 돌아 세포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며 노폐물 배설에 유리하다. 그 외에도 심폐기능과 내장 기능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화되며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진다. 하루 3 내지 4km 정도 걷기를 생활화하면 소화가 촉진되며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하체가 단련된다. 몸을 움직여야 심신이 건강해진다. 체조, 빨리 걷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가량 주 3, 4회 이상 꾸준히 하자. 6.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인체는 잠을 자는 동안 신체 기능이 재생되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충분히 쉬어야 한다. 자정 전에 1시간 자는 것이 그 이후에 2시간 자는 것보다 건강에 유익하다. 적어도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며 병세가 완화된다. 7. 절제의 미덕을 기르자.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자제해야 한다. 몸이 아픈 환자의 경우에도 약을 과다 복용하기보다 인체의 자연치유 기능에 몸을 맡긴다. 8.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을 갖자.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화학기술자인 효소를 5배에서 10배까지 파괴하여 건강을 해치므로 평소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위를 쳐다보기보다 아래를 보아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다. 남과 비교하는 등 지나친 경쟁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은 호르몬을 활성화시키자. 9. 몸을 따뜻하게 하자. 체온을 37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체온이 높으면 체내 효소가 활성화되어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평상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수시로 족욕, 온열 스파, 찜질 등을 통해 체온 유지에 신경 쓰자. 10. 정기적으로 인체 정화를 하자. 자동차나 집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리와 청소를 해야 하듯 우리 인체도 1년에 1회 이상 대대적인 정화를 해주어야 한다. 인체 정화는 비우기와 채우기 균형을 통해 건강을 회복,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수리와 청소에 기술자가 필요하듯 인체 정화 시 만능 기술자에 해당하는 원형 엔자임의 보충이 필요하다. 복합 활성 효소 등